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요,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다다 하는 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트럼프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리가 없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기사에 네. 우리 방송을 봤는지 네. 러시아 내통설이다라고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영사 출신이니까 외교에는 감각이 탁월하시잖아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뭐 탄핵 의결은 될 수 있겠지만 미연방 하원에서 탄핵 의결까지는 몰라도 네. 미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까지 가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네. 특히 지금 현재 민주공화 양당 체제에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435석 중에 238. 네. 상원 같은 경우도 100석 중에 52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공화당이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당인데 사실 이 탄핵 의결 내지는 심판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럼 왜 민주공화 양당 당원들이 또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사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 탄핵으로 갔을 때 그 여파가 어떨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특히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옛날에 2004년 총선 당시에 탄핵 역풍을 맞아본 적이 있잖아요.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마찬가지로 그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설사 공화당의 일부가 이탈을 해서 우리처럼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트럼프를 해임을 시킨다, 파면을 시킨다 해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해임이 되는 순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트럼프처럼 사고치고 불어의 이런 인물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외교 논리적으로는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네. 또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잖아요. 하면은 사면권을 행사하거든요. 아, 승계한 뒤에 사면.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하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요. 상원에서 상원 의장 주재가 아니고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이제 재판장 역할을 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은 당연히 옛날에 닉슨 같은 경우도 사임을 했잖아요. 네. 하원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상원으로 가기 전에 닉슨이 사임을 했죠. 네.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면. 사면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을 심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법원에 와서 네. 법원의 최종심에 근거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위원장님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 보이세요. 제가 조금 너무 아니 이걸 모르면 이걸 알고 저걸 모르면 저걸 알고 너무 다방면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지금 옆에서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초빙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물어도 알고 저걸 물어도 알고 국제 정세 우리 당의 거의 보배신데요. 지금 제가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FBI가 트럼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를 시작하니까 네. 코미 국장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넌 전 CIA 국장이 러시아 내통설의 전말을 언론에 퍼뜨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조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그러니까 NSA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고 했대요. 네. 근데 미국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복잡하시죠? CIA, FBI, 그냥 경찰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정신이 없으시죠? 좀 네, 제가 좀 정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신이 없는 그거 아니고요. 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멋있는 사람들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 NIS라고 해서 네.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정보원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에는 기무사가 있고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가정보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DNI라고 해서 네.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아, 영어 선생님 영어 잘하신다. 네. 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자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국무위원은 아니고요. 장관급 보직인데 DNI. 예. DNI인데요. 예산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 DNI가 보통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DNI는 미국의 16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보 공동체, 네. 정보기관을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통해서 네. 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뿐이고 네. 나머지 각자 정보기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FBI 있죠. 네. FBI는 어저께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은 FBI는 미 연방 수사국으로서 법무부 외청입니다. 네. 법무부 소속이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약간 검찰국 CIA는 비슷한가요? CIA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CIA 말고 FBI는 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한국으로 치면은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청 느낌, 중수부 기능, 중수부, 그리고 FBI 는. 이제 또 하나는 네. 이 국가정보원의 2차장실, 국내 정보 수집 담당하는 2차장실과 연방법과 주법이 배치될 때 개입을 해서 연방경찰 역할을 또 낮은 단계에서 하고 그래서 네. 경찰, 검찰, 정보기관 세 개를 다 합친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기관이 바로 FBI입니다. 아, 그걸 다 합친 데가 FBI예요. FBI. 근데 네. 소속은 법무부 외청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더 짱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외청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사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의 장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또 한 가지. 예, 그래서 이제 DNI 소속의 첫 번째 이제 DNI라는 그 거대 정보 조직이 네. 이제 탑에 있고요. 장관급이고 FBI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네. FBI는 참고로 우리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FBI. FBI 국장이 차관급이고요. DNI는 장관급이고. 장관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CIA 국장은 네. 부장관급입니다. 부장관. 그럼 차관보다 높은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장관, 부장관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자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관하고 차관보는 직업 관료들이 올라가는 자리인데 차관보부터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에요? 예, 차관보부터 정무직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장하니까 2급 이사관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미국의 국장은 거의 다가 외청장 개념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가 있는 겁니까? 왜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FBI가 먼저 네. 했고 이제 CIA도 나오고 그죠? 네, 네. CI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그 조직의 장은 부장관의 서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NSA 있잖아요. 네. NSA는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해서 네. 미 국가안보국인데 여기는 또 국방부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NRO라고 있는데 그건 National 잘 몰랐어요. Reconnaissance 네. Office라고 해서 이거는 국가정찰처고요. 정찰. 예, 국가정찰처. 그러니까 미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관이 세 개가 있어요. 네. Defense Intelligence Agency에서 DIA도 있고. DIA.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DIA는 미 국방부 소속으로 이 군부 차원에서 네. 정보 수집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NSA는 미 국방부 소속으로 국가안보국인데 네. 여기서 하는 일은 대개 도감청 전문이에요. 이번에 도청 감청하는 네네. 거 전문이고 NRO라고 하는 미 국방부 외청인 네. 국가정찰처는 위성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데 지금 이 웬만한 국가 정보기관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그다음에 법무부 소속, 네. 국방부 소속, 네. 뭐 등등 해서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체 중앙부처에 이거 외에도 국토안보부, 외교부 등등 이 정보기관이 쫙 깔려 있는데 네. 토탈해서 16개 있습니다. 이 16개를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네. 예산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자리가 DNI,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 뭐가 국가정보국장. 구린 게 있냐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입 다물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공개석상에서 국가정보국장과 국방부 국가안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입 다물어라. 이분들이 이제 입 다물어 달라. 이분들이 네. 미 상원 군사위원회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입 다문 거예요? 현재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현직이지 않습니까? 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탄핵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아까 설명처럼.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네. 1974년에 그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터 네. 도청 사건 있죠. 기억나요. 그거로 사임해서 탄핵 일부 직전까지 갔던 닉슨하고 비슷한 그런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 당시 닉슨이 처한 상황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내란죄가 있잖아요. 네. 뇌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범죄 및 비행이 있습니다. 네. 중대범죄 및 비행이라는 게 중범죄하고 네. 경범죄 네. 해가지고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felony and misdemeano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이런 거 등등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방의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디에 걸릴 것인가? 사실 굳이 적용을 하자면은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네. 사법방해죄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FBI 코미 국장에게 쉿하라고 그리고 하고. 지금 현재 DNI 국장이나 NSA 국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네. 쉿하는 네.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되는데 사법방해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정하는 거, 네. 증거인멸 시도 아니면은 법원에 네.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 클린턴 같은 경우도 루인스키 스캔들 때 네. 스캔들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토를 네. 했는데 그 당시 클린턴이 탄핵이 안 됐던 것은 상원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은 네. 미국은 탄핵 절차가 미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심판을 상원에서 하는데요. 네. 상원 의석이 100석입니다. 네. 100석 중에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67석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의석이 52석인데 모자라나요? 15명을 반란자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상원 의원 선거도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탄핵 역풍 무섭지 않아요. 네. 괜히 자기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역풍 맞으면은 당장 그 다음에 배지 다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중간 선거라고 하지만 그냥 하원 의원 선거예요. 네. 435명을 선출을 하는데 지금 238명이잖아요. 그래서 과반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과반이면은 하원 의석이 435석이니까 과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8석. 네. 218석인데 지금 공화당 하원 의석이 238이잖아요. 네. 20명 또안 이 되네요. 반란군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상원에서는 더 어렵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다. 트럼프가 하도 좀 뭐 좋게 말하자면은
미스터 리저너블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비즈니스 CEO로서 네. 나쁘게 말하면 미스터 크레이지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그 자국 문제, 그리고 본인 문제 등등을 해결하기 바쁠 텐데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할까요? 트럼프의 의지는 결연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탄핵은 탄핵이고요. 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탄핵 절차에서 이 국회에서 탄핵이 이 의결이 되는 순간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고 네. 차하급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부등 하원에서 네. 탄핵소추 가결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또 직무. 상원에 넘어가도 직무는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 코수는 코수인 거고 네. 또 트럼프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이 돼서 파면이나 해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북핵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차원이 아니고 전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안 문제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북한이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 발사하고 개발을 해서 네.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핵무기를 거기에 탑재해가지고 네. 4,000km 사정거리 4,000km면 알라스카, 네. 6,000km면은 하와이, 그 다음에 10,000km부터는 LA, 시카고, 13,000 되면은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앞두고 있고 네. 김정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죽자. 미국 사람들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은 북핵 문제를 타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으나 제네바 회담이라든지 육자회담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상 유지형이었고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미국이 북핵의 직접적인 타겟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이 진지함을 가지고 네.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요 1년 전으로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네. 개발하게 되는 순간 북한의 대미 핵을 수단으로 한 협상력은 엄청나게 강해지고요. 네. 그래서 고강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밀 타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전직 이 CIA 국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밀 타격이 쉽지 않을 거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북한은 지금 현재 15 내지 20기 정도 핵무기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사실은 만기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런데 북한이 유사시에 미 본토를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네. 핵 불바다가 되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쉽지 않은 게요. 무기 핵무기를 북한은 참고로 지하 시설이 10,000개가 넘습니다. 땅굴요? 예, 땅굴뿐만 아니라 지하 군사 시설이 10,0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지하 군사 시설에 핵무기를 어디다가 숨겼는지 알고 정밀 타격을 하겠어요. 물론 몇 개는 제거를 하겠지만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정밀 타격하고 하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미국을 쏘겠습니까? 서울을 쏘겠습니까? 미국의 뉴욕을 타격할 수 있어도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니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게 해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밀 타격해봤자 북핵을 완전히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최근에 보니까 중국 쪽에 6천억 달러 내놔라. 너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한국, 일본 당사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 자유진영에서 돈 좀 내가지고 10년간 1년에 600억 달러 내면은 핵의 완전한 포기를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협박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중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보수 아카데미입니다. 저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이, 핵무기가 제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잔다니까요, 지금. 자꾸 겁주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겁먹어야 돼요. 아무도 아니, 그거 밖에서는 몰라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법석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수처럼 너무나 잔잔하고 평화로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미사일 쏴가지고요. 계속 유엔 안보리인가 거기서 다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휴가 갔었어요. 내일 다시 합시다. 그분께서도 좀 감각이 없으신 거죠? 근데 의자를 왜 그렇게 많이 흔드세요? 아, 현재 권력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의자를 왜 그렇게 끝까지 또 흔드세요? 아, 지금 제가 이 정권이 바뀐 걸 실감하면서 전면전하면은 깨질 것 같으니까 옆으로 싹 해서. 그래서 옆으로 네, 갔다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우리 유 위원장님이 저를 묶었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흔들지 마!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약간 소심하게 옆으로 가서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눈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NIS라고 해서 네.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정보원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에는 기무사가 있고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가정보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DNI라고 해서 네.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아, 영어 선생님 영어 잘하신다. 네. 미 국가정보국장이라는 자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국무위원은 아니고요. 장관급 보직인데 DNI. 예. DNI인데요. 예산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 DNI가 보통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수집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네. DNI는 미국의 16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정보 공동체, 네. 정보기관을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통해서 네. 이 정보기관을 통제할 뿐이고 네. 나머지 각자 정보기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FBI 있죠. 네. FBI는 어저께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은 FBI는 미 연방 수사국으로서 법무부 외청입니다. 네. 법무부 소속이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약간 검찰국 CIA는 비슷한가요? CIA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CIA 말고 FBI는 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한국으로 치면은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위원장님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 보이세요. 아, 제가 조금 너무 나 이걸 모르면 이걸 알고 저걸 모르면 저걸 알고 너무 다방면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제가 지금 옆에서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초빙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물어도 알고 저걸 물어도 알고 국제 정세 우리 당의 거의 보배신데요. 지금 제가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FBI가 트럼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를 시작하니까 네. 코미 국장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넌 전 CIA 국장이 러시아 내통설의 전말을 언론에 퍼뜨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조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그러니까 NSA죠.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고 했대요. 네. 근데 미국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복잡하시죠? CIA, FBI 그냥 경찰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정신이 없으시죠? 좀 네, 제가 좀 정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정신이 없는 그거 아니고요. 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멋있는 사람들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사면권을 행사하거든요. 아, 승계한 뒤에 사면.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하원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요. 상원에서 상원 의장 주재가 아니고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을 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이제 재판장 역할을 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은 당연히 옛날에 닉슨 같은 경우도 사임을 했잖아요. 네. 하원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상원으로 가기 전에 닉슨이 사임을 했죠. 네.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면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최고의 공무원인 대통령을 심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법원에 와서 네. 법원의 최종심에 근거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요.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다다 하는 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트럼프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또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리가 없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기사에 네. 우리 방송을 봤는지 네. 러시아 내통설이다라고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영사 출신이니까 외교에는 감각이 탁월하시잖아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뭐 탄핵 의결은 될 수 있겠지만 미연방 하원에서 탄핵 의결까지는 몰라도 네. 미연방 상원에서 탄핵 심판까지 가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네. 특히 지금 현재 민주공화 양당 체제에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하원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435석 중에 238. 네. 상원 같은 경우도 100석 중에 52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공화당이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당인데 사실 이 탄핵 의결 내지는 심판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럼 왜 민주공화 양당 당원들이 또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사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 이 탄핵으로 갔을 때 그 여파가 어떨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특히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도 옛날에 2004년 총선 당시에 탄핵 역풍을 맞아본 적이 있잖아요.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마찬가지로 그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설사 민주당, 공화당의 일부가 이탈을 해서 우리처럼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트럼프를 해임을 시킨다, 파면을 시킨다 해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해임이 되는 순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네. 트럼프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트럼프처럼 사고치고 애척 불어의 이런 인물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외교 논리적으로는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네. 또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잖아요. 하면